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제 마라톤 회의 끝에 뭐 거의 9시간이 걸렸는데 김병기 의원에 대해 최고수인 제명을 의결했어요. 김 의원이 어제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해서 의혹 대부분이 징계시효 3년 넘겼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의혹과 대한항공 숙박거 수수 등 최근 불거진 의혹들만으로도 제명 처분 내리기 충분하다라고 딱 선을 그었거든요. 김 의원이 SNS 통해서 즉시 재심 청구하겠다고 반발을 했어요. 이 부분. 그래도 일단은 그날 안에 오늘 안에 결론을 내릴까 했는데 11시에 딱 넘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2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했으니까 어쨌든 그날 뭐 보신이 아마 일단 그때 나온 혐의가 뭐 13가지이기 때문에 되게 많았겠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도 거의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충분히 소명을 듣겠다라고 했던 것 같고요. 뭐 징계소는 우리 그 당헌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범죄 제외하고는 3년의 시효로 돼 있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법적인 공소시효처럼 아주 엄격하게 법적인 절차는 아니에요. 형사 사법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윤리심판원이라는 거는 정무적인 판단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에 누가 되거나 아니면 명예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당에 약간 뭐 곤란한 상황이 되면 정무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재심 절차도 있긴 있어요. 재심 절차도 있는데 또 당대표의 비상징계권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런 걸 두는 겁니다. 이렇게 윤리심판에서. 하지만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거나 물론 당대표나 아니면은 박수현 대변인이 계속 뭐 이게 뭐 자진 탈당을 공고하면서 윤리심판원한테 어찌 보면 약간 이제 좀 제명 쪽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뭐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마 결국 시간의 문제인데 뭐 하더라도 아마 당내에서는 비상징계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논란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징계시효 3년 넘겼다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이게 맞나? 이런 의문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수 그 윤리감찰 윤리심판원장. 심판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 13개인가 혐의 중에서 그 3년 징계시효가 다 징계시효란 말도 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 공소시효는 들어봤어도 징계시효 넘은 거 있는데 나머지 2개가 대한항공에서 숙박권 받은 거하고 쿠팡에서 뭐 식사한 거 이 2가지만으로도 제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말은 안 되죠. 왜냐하면 대한항공 숙박권은 그때 해명하기는 나만 받은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고 그다음에 쿠팡도 3만 원짜리 그 스파게티 먹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원내대표를 제명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형식이고 사실상은 그 이전에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 1억 그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 이거 제대로 그 제어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본인의 부인에게 업무 추진비 카드를 쓰게 했던 분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나 탈당 안 해. 그리고 제명을 해. 차라리라고 기자 어떤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요. 페이북에다가 나는 바로 재심 신청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게 김병기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역대 없었던 반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본인이 뭔가를 많이 알고 있고 니들이 감히 나를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할 수 있어?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서 지금 그 당에다가 일종의 어떤 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SNS에 재심 청구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 달이라는 기간이 좀 의문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 뭐가 달라지나? 수사가 뭐 진행이 되나? 약간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윤리심판원을 아마 좀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 같아요. 소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아마 연기해서 그 사이에 뭐 해명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만약에 뭐 연기 신청 일단 안 받아들이고 진행된 거잖아요. 연기하게 되면 아마 이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슈가 나오는 거라서 당 입장에서는 아마 어제 안 할 수 없었던 것 같고. 사실은 이게 뭐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재심도 물론 뭐 청구는 할 수 있고요. 본인도 지금 이제 징계시효가 이게 뭐 왜 이게 말이 되냐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당은 단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형사처벌하고 이 당내 징계는 사실은 별개의 다른 문제예요. 형사처벌은 징계가 뭐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데 징계를 3년으로 해놓은 거는 이게 이제
한 번 선거할 때마다는 한 번 걸러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게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마 2022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뭐 3년 조금 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일도 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처럼 뭐 시효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법정에서는 유무죄를 뭐 증거로 엄격하게 다투기지만 우리 당내에서 징계 윤리 심판에서 할 때는 소위 말하는 정무적인 판단, 명예라든지 당의 아니면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걸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여론도 많이 보는 거고 사실은 어찌 보면 여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제 돌아가는 상황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무적인 판단이 뭐 70~80% 이상 닿을 수 있는 거라서 법률적인 토론 쟁점이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댓글로 라이언킹님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반발하고 계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페북 메시지 SNS 보니까 오늘 그 윤리위에서 출석하는데 어제 연락을 받으셨어요? 어저께 저녁에 그 당 관계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윤리위원장이 오늘 출석하라고 그런다. 오늘 6시 반인가에 출석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아니 나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이고 일정들이 다 있는데 그 전날 그 전화로 통보를 해서 그 다음날 오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무슨 범죄 피의자냐. 그러면서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사례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문자를 보냈어요. 보내서 아니 이게 정상적으로 나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윤리위에 가서 나를 소명하겠다. 공개적으로 소명하겠다고 얘기를 해왔다. 그러니까 기쁘게 생각한다. 나를 불러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어제 저녁에 통보를 해서 오늘 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정상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을 다음 주로 연기를 하고 미리 연락을 해달라. 그래야지 나도 일정도 조정하고 사회생활도 하는 사람인데 그 약속도 취소하고 뭐 이러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도 뭐 그리고 법원은 5일 전에 통지하게 돼 있어요. 소환하기 네. 전에. 왜냐하면 말씀드린 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미리 받아야 그다음에 준비도 하고 서류를 뭘 내지 그다음에 무슨 말을 하지 또 주변 사람들한 전문가들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오늘 해서 어제 와서 오늘 오라 그러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결론을 정해놨으니까 너는 와서 절차만 우린 지킬 거야. 소명할 기회를 줄게. 그거거든요. 와서 일단 얘기는 들어볼게. 그것만이고 우리 일단 뭐 결심 다 해놨고 뭐 이런 투야라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안 가시는 게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냈어요. 아니 이게 귀위원회가 미리 결론을 결정한 게 아니라면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 그 주장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조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늘은 안 오셔도 된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보기엔 윤리 쪽에서도 이거 법적으로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거는 하자에 해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뭐 본인들이 뭐 오늘 모여서 회의를 하신다니까 어떤 회의를 어떻게 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뭐 다음 주에 일정을 정해서 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가서 어떤 분들이 도대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윤리적 심판을 하시는 분들이신지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조언 하나 말씀드리면 네. 아마 국민의힘 당원 단계를 저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며칠 전에 통지해야 된다라고. 예를 들어 통지 방법도 예를 들어서 뭐 우편 아이들의 전화든 문자든 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잘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답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변호사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고 뭐 그래서 가야 되는데 뭐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뭐 뒤늦게나마 윤리위원회가 그런 부분들에서 그 입장을 바꾼 것들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수청 얘기, 공수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소처법, 중수청법 발표를 했어요. 골자가 나왔는데 일단 검사 직무에 있던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서 공소 제기와 유지만 전담하도록 했고 중수청이 이제 행안부 장관 지휘 감독 받아서 부패, 경제범죄, 구대 중대범죄 수사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두기로 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검찰청 시즌 2 아니야?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게 사실은 결국은 검찰청 두 개로 쪼개서 지금 아시겠지만 검찰에서는 중요한 게 수사고 그다음에 공소유지를 하는데 공소유지는 주로 공판부에서 하거든요. 공판부 비중이 한 20~30%밖에 안 돼요. 이게 결국은 공소청으로 갈 거다.
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미 확정된 바안이고 공소청 그러면 사실은 이제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은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공소제기만 하면 유지만 하면 되니까. 핵심이 이제 중수청을 그럼 어디에 둘 거냐는 뭐 행안부로 정해졌으니까 그럼 중수청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 거냐. 이게 가장 이제 논란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수사사법관이라는 게 현재의 검사 그다음에 전문수사관이라는 현재의 수사관들로 되는 거라서 일단 이원화시키는 것도 문제인데 일단은 9대 범죄 다 수사하게 했으니까 지금 검찰이 2대 범죄밖에 못 하잖아요. 물론 한동훈 전 장관이 등 붙여놔가지고 지난 뭐 3년 반 동안에 사실은 수사권 없어서 수사 못한 건 없어요. 관련 사건은 다 수사했거든요. 근데 9대 범죄로 늘려놓는다라는 부분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선권이 있다고 해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갖고 와. 우리가 할게. 그 지금 검찰들도 없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보다도 더 힘이 세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보안수사권 문제인데 네.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합시다 한 거잖아요. 미룬 거잖아요. 이게 핵심인데 이 미룬 이유는 제가 보기에 여지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권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고. 근데 지금처럼 밀어놓으면 주고 싶은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줄 것 같아. 지금 느낌으로 보면. 그럼 범죄도 2대 범죄에서 9대 범죄로 늘어나고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우선 수사권도 있고. 사실은 지금 검찰보다 힘이 더 막강해지는 거 아니야? 그냥 공판부하고 제 솔직히 느낌은 그거예요. 공판부는 공수처로 가고 그다음에 반부패 수사부나 공공수사부나 그다음에 강력 마약 같은 거 이런 범죄는 중수청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계속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보안수사권을 다 없애버리면 경찰은 그럼 누가 견제를 하느냐. 이번에 그 김병기 그 김경 강선우 사건도 봤지만 경찰에 뭐 탄원서가 계속 들어가고 뭐 온갖 짓이 다 있어도 다 그냥 덮여버렸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그렇게 정치검찰이라고 악마화해서 검찰을 제끼면은 모든 수사가 공정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 아니라는 것들이 입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체계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근데 어떤 한 집단 그것이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언론이 됐든 아니면 사법부가 됐든 그런 특정 집단들을 악마화하면서 그 집단이 없어지면 이 세상이 무슨 천국으로 바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뿐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해양경찰청 없애버려서 했다가 나중엔 결국은 못 견디고 다시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보안수사권을 비롯해서 뭐 우선수사권 그리고 사건을 2개만 하던 걸 9개로 늘려놨으니까 오히려 검찰을 강화한 것이 아니냐. 이거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지금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외쳐놓고서 정작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내부 혼란이 심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도 확신을 못 하겠거든. 이랬다가 이거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출발 자체가 이게 무슨 진짜로 검찰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 후과 그 후유증 때문에 이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많은 뭐 당내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검찰 개혁 하려다가 실패했거든요. 네. 그때도 등자 하나 넣으면서 결국은 사실은 등자 하나 가지고 쭉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싶은 수사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도 안 된다는 게 아니 말이 보안 수사권이지 이거 하나 가지고 관련 수사권으로도 다 했는데 등자 하나 가지고 했는데 못 하겠느냐는 생각이 있는 건데 저는 사실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결국은 어디 갈 거냐 그러면 중수청이 지금 왜냐면 전국에 고검이 6군데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본부 하나 놓고 고검 자리에다가 중수청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럼 이 물론 예산 문제는 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울처럼 고검이 따로 있는 데는 그래도 검찰청 안에 뭐 고검 이게 중수청이 있고 공수청이 있을 수 있는데 부산이나 딴 데는 한 건물에 있어요. 네. 지검 있고 공검 있거든요. 그러면 위층은 중수청이 쓰고 밑에는 공수청이 쓰고 그러면 사실은 간판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도 법무부 소속에다가 행안부 소속만 바뀌고 검사했던 사람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수사 기소 분리가 맞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분리시켜놔야 되거든요. 역진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돈도 없다. 공간도 없다. 더 중요한 거는 예전에 우리 그 검찰청 밑에 가면 구치소도 있고 철창도 문도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의 검찰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물리 말씀처럼 뭐 민주당이 혼란스러운 거 있는데 정부 입법으로 나온 거라 당내도 이미 법안이 있고 법사위에서 논란이 될 거기 때문에 뜨겁게 토론하는데 이제 저는 결론을 빨리 내야 돼요. 이게 제가 보기엔 설 전에 끝내야지 뭐 2월 3월 넘어가고 그러면 계속 우려하는 것처럼 선거 국면 넘어가잖아요. 그럼 옛날에도 맨날 그랬어요. 선거 앞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냥 빨리 끝내지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논쟁을 하되 일단 설 전에 빨리 끝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미 의원이 이제 어제 법사위에서 정성호 장관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거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니 보안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수청의 이원 조직 등등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서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정한 것 그거 가지고 법원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필요하면 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검찰 개혁의 결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검찰이 독재하고 함부로 반란 일으키고 난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 그 정점했던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 저질렀단 말이에요. 검찰개혁은 단순히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왜 그것을 직시하지 않고 왜 그 관점으로 접근을 못합니까? 왜 그 대답을 못합니까? 아니 정권이 바뀌어갖고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의원 목소리가 마이크를 껐는데도 이렇게 뚫고 나오네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을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김용민 의원이 계속 얘기했는데 나중에 꺾이고 공수처이 법안도 그때 다 나왔던 거예요. 저도 놀란 게 가보니까 이미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사위 가면 바뀌고 또 의청에서 바뀌고 본회의 가서 바뀌면서 해가지고 그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때 또 선거 앞두고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너무 많이 봐왔는데 그때랑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본인 생각해도 엄청 이제 화가 난 거라 사실은 지금은 그때랑 좀 많이 다르다. 그때는 이제 계속 검찰이 엄청 세게 반발했잖아요. 또 윤석열이라는 어쨌든 그 세력을 모으는 사람이 있었고 이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토론을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어요. 민주주의가 원래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개적인 토론을 하고 지금 토론회에서도 이제 국회에서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많이 해서 뭐 열심히 토론을 해서 또 의청도 거쳐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합리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보안 수사권은 안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당내 뭐 의원들이나 지지자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대변인실에서 언론공지 통해서 밝혔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아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는 그걸 거예요. 그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 그리고 가능한 최대한의 갈등을 줄이는 것. 그래 왜냐하면 본인들도 5개나 재판을 받고 있던 분이잖아요. 끝나거나 대통령 끝나면 재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되고 야 정말 진짜 누구 말한 대로 한 번 더 하세요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돼야지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에 민주당에 있으면서 민주당 대표로서 그 집권당과 싸울 때 그런 태도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태도가 맞다고 봐요. 그리고 당에서는 계속 무슨 뭐 상대 어떤 특정 집단이나 단체 조직을 악마화하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정치라고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죠. 결국은 이 싸움은 이제 우리 뭐 TF도 뭐 검찰 출신이 많이 들어갔다 이러고 우리 민주당 내에도 사실은 검찰 출신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약간 은근히 또 목소리 잘 안 내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은 검찰이라는 게 한 번 검찰이면 또 영원한 검찰 뭐 이런 약간 생각이 있어서 검찰이 그냥 단순하게 뭐 악마화 이런 건 아니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예전에는 군대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제대로 힘을 빼고 국민의 검찰로 만들 건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뭐 말씀처럼 이게 뭐 대통령실이 옳고 뭐 여당이 옳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 대해서 여론조사 나올 거거든요. 여론조사 나오고 국민들이 아마 반응을 반영해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죠.